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갑자기 무더워졌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문제를 너무 난해한 문제들을 많이 다뤄서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많이 이용될 수 있는 난이도를 약간 조정을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난이도를 낮춰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난이도를 약간 낮춰가지고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앞에서 했던 내용도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동심원이 하나 있습니다. 예, 큰 원의 반지름이 5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3입니다. 그리고 R이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AB가 작은 원의 접선입니다. PT가 큰 원의 접선입니다. 그 PA 길이가 4일 때 PT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PT의 길이를 알려면 결국 AB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삼각형 OAR을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네,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3이고 그다음 큰 원의 반지름이 5니까 3, 4, 5에서 여기가 4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삼각형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AR하고 RB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가 되니까 그럼 이제 X의 제곱은 PA 곱하기 PB니까 4 곱하기 다 더하면은 얼마입니까? 10이네요. 그래서 X는 2 곱하기 2루트 3 해서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삼각형 OAR에서 AR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이 발상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렵지가 않죠? 요런 정도는 아마 난이도를 낮게 내는 학교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요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가계일을 2등분 했는데요. 이때의 변의 길이가 12, 8,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계 이등분선 AD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BD의 길이를 알 겁니다. 첫째, BD의 길이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12대 8이니까 4로 나누면 3대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BD의 길이는 10 곱하기 3대 2니까 5분의 3을 하면 6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6, 그럼 여기가 4 이렇게 되는데 이때 AD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을 그리게 되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접원을 아이고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다시 파란 색깔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외접원이 아이고 좀 이상하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삼각형 외접원을 그리게 되면 AD를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AD를 연장해서 끝점을 2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원안에 AE가 현이고 BC가 현이니까 X 곱하기 DE의 길이입니다. 이 길이는 6 곱하기 4니까 24가 될 겁니다. 따라서 DE의 길이는
예, 이 길이는 x분의 24가 되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을 2등분 했으니까 세 번째는 원안에 여기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원이 있다고 치고요. 예, 원안에 이렇게 내접삼각형이 있고 각을 2등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기본 공식이죠. A, B, C, D, E라고 이렇게 놓으면 앞에 우리가 배우기를 AB 곱하기 AC가 AD 곱하기 AE가 되는 기본 공식을 공부한 적이 있죠. 그 식을 그대로 쓸게요. 12 곱하기 8 하면 96은 X 곱하기 X 더하기 X분의 2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2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은 여기 24를 빼면은 72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X는 36 곱하기 2니까 6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요 DE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거. 여기 이제 몇 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는 이 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의해서 BD의 길이와 DC의 길이를 구하고 이게 구해지면 DE의 길이를 X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원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에서 성립하는 기본 공식입니다. 자, 요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초등학생들 어떻게 따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것은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그림에서 M이 호 AB의 중점입니다. 그러면 호의 중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건 정말 습관적으로입니다. 습관적으로 점 M을 지나는 접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보조선이 왜 중요하냐면 접선을 이렇게 긋고 MB를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요게 AMB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AMB가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평행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억각이 되고 요 억각이 또 건너편 각하고 같으니까 다시 억각이 돼서 이렇게 되는데 평행이 되는데 이때 x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이제 요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만들었을 때죠. 이 상태에서 A에서 임의의 현을 긋게 되면은 AB의 제곱이 여기 CDE라 할게요. AD 곱하기 A라는 식이 기본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은 4 곱하기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AB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AB 대 AD가 3대 2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A 이쪽을 2A라고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BC 대 CD가 4대 3입니다. 4B 3B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게 되면 AB와 BC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하는, 즉
AB와 BC를 가로 세로라고 생각하고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AB의 길이가 얼마냐 이제 그 얘기인데, 자 우리 톨레미의 정리라는 거 배웠죠?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톨레미의 정리,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으면 그러면 이 길이 A, 이 길이 B, CD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이거 대각선의 길이를 XY라고 놓으면 AB 더하기 CD가 XY가 된다. 즉 마주보는 변의 곱의 합은 대각선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개 곱하면 9AB 더하기 마주보는 변 사이 8AB 한 것이 대각선의 곱이니까 15 곱하기 17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요게 17이라는 숫자 나오니까. 그래서 17AB가 15 곱하기 17이니까 없어지고 AB가 1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AB하고 BC를 이웃하는, 그러니까 AB가 3A 곱하기 BC가 4B니까 그래서 12배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12에 15 곱하면 얼마인가요? 5, 26, 2, 1 하면은 180 되겠네요. cm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이 뭐였죠? 톨레미의 정리입니다. 여기 혹시나 초등학생들은 PT가, 영어에서 PT가 자음인데요. 자음 두 개가 연속으로 있으면 첫 번째 글자는 묵음 처리가 됩니다. 영어 문법. 그래서 프톨레미가 아니고 톨레미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무릎이죠. 큰이가 아니고 니. 이거 크나이프가 아니고 나이프처럼 첫 번째 자음이 묵음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가 아니고 톨레미의 정리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이번에는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인데 공교롭게도 대각선이 서로 직교합니다. 이때 요 원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잠깐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대각선이 서로 이렇게 직교가 되면, 그러면 이거 A, B, C, D라고 놓으면 AB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C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이 항상 성립하는 건 알겠죠. 그리고 요 결과값이 4R의 제곱 되는 거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인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할 때 그러면 AB 제곱 더하기 CD 제곱 구하면 원의 넓이가 바로 나오는데 이 숫자들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습관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푸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기가 이제 4, 8, 6, 12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여기 4, 이쪽이 8 이렇게 돼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때 4, 8을 하지 말고 4로 나눠요. 이렇게 나누면 이거 2, 1 이렇게 놓으면은 제곱하면 이제 루트 5니까 이거 다시 닮음이니까 4배 확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AB의 길이가 4루트 5인데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여기 이제 6, 1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2입니다. 그래서 이게 6루트 5입니다. 아까처럼 6으로 나눠버리고 1, 2로 하게 되면 루트 5가 되는데 6배 하면 6루트 5입니다. 그래서 CD가 이게 6루트 5니까 그래서 AB제곱 더하기 CD제곱을 하면은 16 곱하기 5 더하기 36 곱하기 5니까 5를 가로밖에 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은 16 더하면 52가 되나요? 예. 그러면 이게 5, 25, 26, 260 되겠네요. 이게 4R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R 제곱은 4분의 2분의 130 되니까 75가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는 75 파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이 기본 공식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4R 제곱이라는 이 식을 까먹었다. 그러면 다른 우회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 수가 있어야 되니까 다른 모양으로 하나 해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그렸던 모양을 제가 다시 확대해서 제가 그려서 다른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풀이를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직각이 되고 여기가 아까 얼마였나요? 46이었나요? 네, 48, 60이네요. 4고 8이고 여기가 6이고 12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공식을 만약에 까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놓고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 O에서 수선을 내리면 현이 수직이동문 되는데요. 이거 A, B, C, D라고 다시 놔볼게요. 놓으면 AC의 길이가 16이니까 절반하면 8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4가 됩니다. 4. 여기 8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O에서 BD의 수선을 다시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면 이것도 2등분 되는데 BD가 14니까 절반하면 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이고요. 여기가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 구하라 그러니까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 OB를 그으면 순식간에 반지름을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의 제곱이 88,264 더하기 16 해서 여기 16을 더하면 0, 80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만요. 네, 여기 숫자를 잘못 넣었네. 88이 아니고 7이네요. 여기 제가 계산을 잠시 계산 오류가 있었습니다. 자, 제곱 77이 49네요. 더하기 44, 16에서 요 16을 더하면은 50, 네, 65가 되네요. 따라서 65파이가 되겠습니다. 원의 넓이는. 자, 돌아갈게요. 계산이 어디인가 좀 여기 계산 잘못됐네요. 75가 아니고 65네요. 네. 제가 산수가 틀렸네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6번. 자, 여기 6번은 이제 AB가 지름이고요. 지름의 약근점에서 여기 L이라 하고 수선을 냈습니다. 발을 PQ라고 놨을 때 이때 PQ의 길이가 얼마냐 이건데요. PQ의 길이가 얼마냐라는 거를 알려면 A에서 QB에 수선을 내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한번 내려봅시다. 네,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색칠 한번 해볼게요. 네,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요 작은 길이는
2가 되고요. 자, 문제는 이제 AB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요. AB의 길이를 간단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점 O에서 L에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를 M이라고 놓을게요. 그런데 요 AB가 1대1이고, 그 다음에 전부 수선이니까 이렇게 평행합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사다리꼴의 중간선의 정리라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OM의 길이가 간단히 구해집니다. OM의 길이는 사다리꼴의 중간선의 정리에 의해서 6, 8 평균값 되죠. 2로 나누면 3, 4 해서 7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지름이 7이니까 여기가 14 이렇게 되니까 PQ 이거의 제곱은 1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 되니까 그냥 인수분해 할게요. 14 더하기 2 14 빼기 2를 하게 되면은 16 곱하기 12 이렇게 되니까 16 4 3 이렇게 놓을게요. 따라서 PQ는 루트 씌우면 4, 2, 8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다리 꼴의 중간선의 정리요. 기억합니까? 사다리 꼴의 중간선의 정리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제가 앞에서 자세히 수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막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요. 뭐였지 싶으면 영상을 앞으로 돌려가지고 보면 아주 자세히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다시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안에 크기가 똑같은 원이 3개가 이렇게 서로 외접하면서 삼각형 안에 또 접하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를 하라고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내면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정삼각형 안에 하나 그려가지고 30, 60, 90도라는 닮은비를 막 써가지고 푸는데 그렇게 풀지 마세요. 그러면 풀이가 대단히 이제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꼭지점 A에서 밑변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아랫변이 수직이 등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에서 여기를 H라고 이렇게 놓으면 요 BH 길이가 4고 AB가 8이니까 AH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루트 3인데 그럼 요것만 떼서 볼게요. 어떤 그림인지. 자, 이런 모양의 그림이 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있고요. 여기 직각 이렇게 되고 요 안에 원이 하나가 예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4고 여기가 8이고 그 다음 이쪽이 4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저기 앞에 외심, 제가 삼각형 오심 중에 외심 정리 이론을 할 때 제가 알려줬어요. 요 길이가 R인데 색깔을 칠해 볼게요. 여기가 R, 그 다음에 이쪽도 R입니다. 그래서 R은 더 빼 나누기 2 기억나요? 그래서 4 더하기 4루트 3 빼기 8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은 2 더하기 2루트 3 빼기 4가 되니까 2루트 3 빼기 너무나 간단한 풀이고 짧게 이 답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런 풀이를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딴 얘기가 아니고 중심을 이렇게 해서 풀면 풀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풀이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풀이가요. 아마 이 영상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풀 겁니다.
제가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푸는 거를 봤는데요. 자꾸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해도 자꾸 풀어요. 이 길이를 R이라고 놓으면 30, 60, 90도니까 여기가 2R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R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도 루트 3R이 되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두 원의 반지름 두 개니까 이거 2R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은 한번 해볼게요. 2R 더하기 이거 다 더하면 2루트 3R 한 것이 8인데요. 그럼 이제 R 더하기 루트 3R이 4가 되니까 R하고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유리화를 하게 되면 루트 3 더하기 1분의 4가 돼서 유리화하면은 3, 2분의 4하고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은 2하고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같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 풀이가 어때요?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풀이를 하지 말고 요렇게 외심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은 편리합니다. 꼭 이렇게 푸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원이 하나 있는데요. 반지름이 5입니다. 그 다음에 할선 PB를 걷는데 8, 4라는 길이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점 P를 중심으로 원 O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 제가 원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형태로 되는지. 자, 이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외접원이 도대체 누구냐? 제가 대충 그릴게요. 이런 원을 얘기합니다. 예, 바로 이 원을 얘기하는데, 자, 돌아와서 볼게요. 조금 키울게요.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점 O에서 아래로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요. 그러면 이 길이가 2니까 그러면 P에서 O를 지나게 이렇게 쭉 이렇게 그으면 이제 이거 10이고요. 그리고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작은 원을 보면은 점 P에서 할선 두 개 그린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바로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원박해 한 점에서 할선을 그었을 때의 기본 공식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라는 기본 공식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R 곱하기 R 더하기 10은 8 곱하기 더하면 1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R제곱 10배의 R 빼기 96이 제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 건가요? 96이 8 잠깐만 어떻게 되죠? 12 차가 10 되도록 하려면 그냥 공식에 넣어 볼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96을 하면은 96에 25 더하면 1하고 121 이거 저기네요. 마이너스 5 펄마 11이니까 6 또는 마이너스 16인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고요. R이 6이네요. 아까 96이 16 곱하기 6이었네요. 더하기 빼기 인수분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그 숫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 9번째 얘는 이제
원이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 이론이어서 제가 이걸 만들어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면 항상 이 식이 성립합니다. 마주보는 변의 합입니다. AD 더하기 BC 이거를 더하면 AB하고 CD의 합과 같습니다. 자, 이 내용도 삼각형의 오심 정리할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주보는 변의 합이 둘레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OA를 긋고 그 다음에 OD를 긋고 또 반대쪽에 OB를 긋고 OC를 이렇게 그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란 얘기죠. 높이가 똑같이 이제 10이기 때문에 삼각형 4개의 높이가 전부 같으니까 밑변의 길이 15하고 40의 합이 전체 반이니까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12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높이 12 이런 거 2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분의 1은 이렇게 없앨게요. 그럼 여기 가로 밖에 12를 낼게요. 그러면 15 더하기 40에서 55에 12를 곱하면 250, 251, 그 다음에 5 해서 660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 내용은 기왕에 요거 건드린 거니까 요런 거 하나 알아둡시다.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 원이 어떤 임의의 사각형의 내접원이라고 치면요. 사다리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임의의 사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게 되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A,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B, C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주보는 변의 합이 A, B, C, D니까 같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연립방정식 할 때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문자가 4개인 문자가 4개 이거 A, B, C, D로 넣어 볼게요. 대문자로 이렇게 놓으면 이게 이제 AB 더하기 CD가 AD 더하기 BC라는 게 이게 이제 항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데 그런데 연립방정식을 풀다가 보면 문자가 4개인 유난꼴이 나와요. 이렇게 A 더하기 B가 얼마, B 더하기 C가 얼마, 또 C 더하기 D가 얼마, D 더하기 A가 얼마라는 이런 형태의 연립방정식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를 내가 넣어 볼게요. 이거 10, 이거 10이라고 넣을게요. 이거 14라고 넣어 볼게요. 이거 10이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요렇게 합입니다. 요게 누구냐 하면 A 더하기 B가 이게 AB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C 더하기 D가 이게 CD입니다. 그리고 요렇게는 앞에 10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B 더하기 C니까 요게 BC예요. 그 다음 밑에 D 더하기 A가 이게 AD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렇게 더한 게 마주보는 변의 합인데요. 요렇게 더하면 요것도 마주보는 변의 합인데요. 이게 현재 같아요. 이렇게 같으면 사각형이 원이 사각형 안에 내접한다. 이 그림의 기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문자 4개로 된 윤환꼴의 연립방정식은 이건
A, B, C, D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 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계 해가 나오는데요. 왜냐면 이게 항등식이라서 그래요. A 대신에 2를 넣으면 B는 8이죠. B가 8이면 C가 4죠. 그 C가 4면 D가 10 해서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 A 대신에 아무거나 6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B 대신 B가 4가 될 거고요. 예, B가 4면 C가 8이고요. 그 다음에 C가 8이면 D가 예, 8, 예, 6 이렇게 됩니다. 이 성립돼요. A 대신에 아무 숫자 하나 넣고 이 위에 있는 연립 방식에 두 순서대로 쭉 집어넣으면 끝에 가서 맞아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문자 4개로 된 연립 방정식은 해가 예, 무수히 많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걸 나왔다 그러면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이제 요렇게 두 개를 더해요.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A 더하기 B, 여기 아니네요. 요렇게. 이렇게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다 더하면 24가 되죠.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 하면 안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 4개의 합이 24가 되는 모든 임의의 실수 A, B, C, D가 되는 겁니다. 요 등식을 만족하는 A, B, C, D 무한계가 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A 더하기 B가 10, B 더하기 C가 똑같이 써볼게요. 12, C 더하기 D가 16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D 더하기 A가 10이라고 놓아볼게요. 아까하고 이렇게 썼는데 숫자 하나 바꿨는데요. 요렇게 합이 현재 요렇게 합과 같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은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지 않을 때에 성립하는 건데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합은 이렇게 합과 항상 같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또 거꾸로 이렇게 두 개를 더해 볼게요. 더하면 A, B, C, D 다 더한 게 26이 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또 A, B, C, D를 이렇게 더할게요. 이렇게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이번엔 더하면 24가 됩니다. 그러니까 A, B, C, D 합이 26이면서 동시에 24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는데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1, 2, 3, 4라고 번호를 붙이면요. 이거 1번, 2번씩, 3번, 4번씩이라고 이렇게 하면 1번, 3번의 합이 2번, 4번의 합과 같으면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고요. 만약에 같지 않으면 어떤 걸 넣어도 성립하지 않는. 그래서 문자 4개로 된 윤항꼴은 특정한 A, B, C, D의 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항상 성립하거나 어떤 경우도 성립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항상 두 개의 답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성립하거나 어떤 경우도 성립하지 않는 극단적인 이런 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자 4개로 된 윤항꼴의 연립방정식은 사실은 기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풀이했던 거는 여러분들 쉬웠죠? 이 지금 푼 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지금 다뤘던 문제의 난이도를 본다 그러면 그냥 학교 시험에 그냥 늘 평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런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여기 이제 제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실전 문제를 다뤄보는데 약간씩 난이도를 높여서 마지막에는 상당히 경시 수준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하고 있는 중학생들은 이제 곧 시험이 다가오는데요. 중간고사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한쪽에 모아서 중간고사 잘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